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입장이 다른 말은 말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말싸움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다른 실체로서 경쟁하기보다는 본질 혹은 정책과 상관없는 가십으로 국민들의 귀를 현혹시키거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상대의 약점만을 물어뜯는 킬러 본능만이 전부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누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누가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주는가, 여기까지 이른다면 이 사회가 정말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도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정치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비극인 듯합니다. 자, 괴물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평탄하게 할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도 허심탄회는 두 정치인을 모시고 흉중을 털어놓겠습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TV판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TV판으로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월요일에 나갔던 방송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허심탄회에서는 두 분의 정치인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욱희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 모셨고요. 또 허창원 전 도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그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분씩 저기 허 전 의원님부터 더불어민주당 좀 네,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지금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가하게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4년 도의원 처음 출마하면서 정치 쪽에서 부단히 또 10년간 계획을 세우고서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왔는데 이제 다음 단계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좀 책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살면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뭐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뵙기에 얼굴이 좀 편안해지시고 훨씬 좀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은 도서관에서 책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돌이켜 보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책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 배워나가는 단계라서 지금은 마음이 편하고 어쨌든 다음 계획을 위해서 지금은 좀 웅크려 있으면서 책 보며 준비하면서 있다 보니까 마음은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관광도 좀 다니고 이곳저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타 지역도 좀 보면서 배우는 단계라 그런지 좀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편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창원 전 도의원께서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그야말로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길게 좀 근황을 남겨주셨고 이욱희 수석부위원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북 도의원을 지내고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욱희입니다. 저도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두 분 다 그 이욱희 부위원장님도 얼굴이 그 전에도 물론 좋으셨는데 좀 훤해 보이신다고 할까요? 더 좋아졌죠.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 사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몸도 더 좋아지고 얼굴도 더 좋아지고 훨씬 더 핸섬해진 것 같아요. 아니 두 분께 좀 죄송하지만 총선 때 어찌됐든 치열하게 그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름을 못 올리시고 이 상황인데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잘 이제 그 뒤에 추스리고 계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좋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흔은 없으셨는지. 일단은 선거를 제가 여러 번 치러보면 그 선거를 치르다 보면 본인이 힘든 거는 둘째예요. 아시겠지만 주위에 이제 한 팀이 이루어져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잊을만 하면 또 한 사람 만나면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했던
그분들의 이제 어려웠고 마음 아팠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턴다고 터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분들과 이렇게 좀 시간을 함께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새록새록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힘든 거는 둘째고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어려운 부분, 힘들었던 부분들을 보면 네네. 그게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호창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저야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겨내야 되지만 저와 같이 함께 이제 선거를 뛰고 함께 해주셨던 가족들 그리고 같이 했던 동료분들 그리고 함께한 뭐 지인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뭐 다음에 제가 어떤 선거를 또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 아픔이나 고통보다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보통 끝인사 때 여쭤보기도 하는데 이 방송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서 두 분 그 잘 모른다는 앞으로의 선거 계획도 한 번쯤 좀 듣고 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아까 허전 의원님도 이제 그 10년의 계획, 저 사실 총선 때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정치 시작하실 때 10년을 내다보고 이제 10년 동안 하고 싶은 걸 하셨고 이제 그 다다른 시점에서 지금에서 이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겠다고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 분 어떠세요? 앞으로의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충북도당의 수석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있을 지방선거, 특히 가장 빨리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있을 대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총선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다져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본인이 등판하실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확고하게 뭐 출마하지 네네. 않겠다 아니면 출마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 계획입니다. 뭐 우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허전 의원님께도 10년의 계획에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되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간의 계획을 좀 쭉 세워놓고서 좀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장기간의 계획을 좀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육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직을 저도 조만간 이제 맡게 될 텐데 그러면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어쨌든 저는 아시겠지만 저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경선을 나갔던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제가 좌이든 타이든 아마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지금 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 지금 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청주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안 합니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기보다는 금년은 적어도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이육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주어진 게 어떠한 거라도 당을 위한 거라고 네. 당을 위한 것과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거라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고민하시겠다는 두 분 다 솔직한 생각보다 훨씬 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 당의 이제 상황들을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짚어볼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 먼저 좀 가보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제 서승우 위원장 체제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당직 개편도 이제 끝났고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떠세요? 서승우 위원장 취임 전후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게 좀 많이 바뀌었고 어떤 걸 기대할 만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서승우 위원장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3대 이제 당무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충북도당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속해져 있는 국민 눈높이 위원회를 정당 최초로 이제 구성을 하여서
그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중도층 분들 그리고 당원분들을 모시고 국민의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 정기적으로 아예 그런 회의를 할까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나 보죠. 예,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뭐 전국 그 정치 이슈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를 해가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자리에 아무리 그래도 그 기존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오고 물론 쓴소리를 듣는다 해도 일반 시민분들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 저희도 이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면은 어쨌든 기존에 계시던 당원분들 그리고 또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께서도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라는 게 정당을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그렇죠. 정치잖아요. 말씀 듣는 회의 중에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좀 깊으셨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그 정당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뭐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 저희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화합을 이뤄나가지 않으면 향후 있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거다. 쓴소리를 예. 듣고 있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 하필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모셔놓고서 그래서 굳이 아마 강성 지지자들이 가시면 뭐 좀 내려오시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적당한 분들이 가셔서 그래도 말씀하셨는지 그래도 온화한 모르겠습니다. 분들이 가셨는 것 같은데 예. 좀 강성 지지자들이 갔으면 뭐 대선 다시 하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뭐 민주당 얘기도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아니 네.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글쎄 그 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적이 괜찮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총선에서는 청주 지역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현재 잠시 후에도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바람 속에서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서 이제 슬슬 물밑에서 지방선거 준비하시기에 어려움 같은 건 좀 없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주 지역은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약세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역 그나마도, 의원들이 예.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부분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 현안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도 실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들 또는 법을 재개정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 대부분 아마 현역들이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장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대부분 다 협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서서 열심히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의원이든 어떤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민주당의 의원은 아니지만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범석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가 추진하는 그러한 시정 도정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덕담처럼 들었다고 생각을. 네, 아유, 허창원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많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현안을 정당을 떠나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갑시다. 방송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 예. 만약에 한 군데 탈환할 수 있다면 어디를 그나마라도 좀 탈환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장 탈환하고 싶은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유키 부위원장님이 출마를 애쓰셨던. 예. 이 뭐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표를 잃었고 역대 뭐 총선과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험지다. 예, 저희 흥덕구를 만약에 탈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세 개 지역도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충북정치1번지 상당구라고 맨날 얘기들 네, 많이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혹여나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흥덕이 가장 험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기가 탈환되면은 의미가 있겠다. 또 다른 성적도 따라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또 사수를 해야 되는 지적이 지금 됐나요? 뭐 저희들은 뭐 총선을 이야기하면 그 뭐 옥천 영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제천 단양을 지지한 북부권 네네. 뭐 늘 험지인 그곳을 저희들은 탈환하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제 청주시장과 도지사 선거 꼭 좀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하고 싶죠.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는 도정, 시정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한번 좀 제대로 좀 펼쳐보고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어디를 탈환하고 싶냐라면 이제 단체장 선거에서 네. 곧 다가올 단체장 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선거에서 꼭 저희들이 민주당이 다시 탈환을 하고 싶습니다. 포문 조준을 정확하게 지금 뭐 하셨습니다. 민주당도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광희 의원, 초선 의원이 이제 도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고 뭐 이제 당직자들도 완전 다 인선이 끝난 건 아니죠? 네, 아직 안 끝나고 지금 예. 막바지 이제 인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광희 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 도당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직 인선 과정에 있어서 아직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펴나갈 그 정책들을 보면 당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 시민들이 느끼는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걸 아마 직접 듣는 네네. 그러한 자리들을 아마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 쭉 세우고 있고요. 당직 인선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될 텐데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그러한 계획들, 그런 정책들로다가 꾸준하게 이제 펼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 포함해서 이제 청주에 다 국회의원 네 분 다 초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찌됐든 지방선거가 지금 차후로 다가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정확하게 조준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의원직은 국회의원 내석을 다 뺏겼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자치단체장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당연히 그 경각심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도지사 그리고 시장을 이제 배출한 지 한 2년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난 12년 동안 이시종 지사께서 이렇게 도정을 맡아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 이제 탈환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장과 지사 자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역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민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정책,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재선을 탄생시킬 수 있게 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사실은 이제 총선도 그렇습니다만 중앙의 어떤 바람 속에서 그 바람이 지역의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이번 다가올 지방선거도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수성한 입장에서는 도민과의 어떤 역량 평가를 통해서 또 상관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선거는 중앙 바람을 안 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바로 치러진 선거에서 그 전국적으로 크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선거도 중앙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 전환이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본상의 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욱희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허 전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풀었던 중앙의 어떤 바람 때문에 지금의 지방선거 결과, 근데 이제 차후 이제 있을 지방선거도 역시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좀 유리한 국민 여론 지형이라고 그냥 좀 안심하고 봐도 될런지요. 네, 액면상으로 보면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이 분위기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한두 달을 남기고 여론이 막 바뀌고 요동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직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에 더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분위기가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네.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저희에게 이제 분위기는 주어질 환경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고 어떻게 저희들이 도정과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나 시장 선거는 중앙 영향이 크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은 도지사나 시장이 펼치는 그 역량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환경이 되길 바라는데 네. 정치는 또 중앙과 연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의 영향을 크게 받긴 하겠지만 하여튼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리고 시도의원들 각자 지역에서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네. 그날을 여기서 바로 구현을 한다면 지금 이제 도지사라든지 청주시장에 대해 지금까지 평가를 좀 간략하게 평소에 하셨던 생각 허 전 의원님 먼저 듣고 이렇게 전 의원님께 좀 반론을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김용환 평가하세요? 지사부터 평가를 하자 그러면 좀 근시아적인 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좀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국정이나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먼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도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김용환 지사의 이때까지 프로필을 보면 장관도 하시고 몇 선의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력이라든지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이력을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방선거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장에서의 고민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제가 시장 선거를 하면서 내놨던 공약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 1번지 사업을 제가 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었는데요. 지금 김영환 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당공원과 서문대교 그 길을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적어도 주말 동안은 그 길을 차량이 통행하지 않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관광 1번지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기초단체장들이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네. 도지사가 너무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다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도지사면 이범석 시장이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해주고 부추겨주고 그렇게 해서 기초단체장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광역단체장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당장 그거거든요.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그러니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나 어쨌든 지역 형편상 거시적으로 도지사가 써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너무 긴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욱 의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반론 듣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허창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김영환 지사께서 시행해온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중북내륙특별법이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등 어떻게 보면 기존 저희 충북 도정을 봤을 때 가장 역동적으로 뭔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면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바라보고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지난 어떻게 보면 도정을 봤을 때 저희가 이만큼 역동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펴고 도민들께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많은 정책들을 펴나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김영한 지사의 도정이 어떤 평가를 받냐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소통과 도민분들과 많은 소통과 좋은 정책들을 편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의 분위기들을 전환시켜서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좀 더 좋은 네. 평가를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는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일단은 뭐 그런 아, 혁신적인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부라든가 의료비 후불제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먹히는지 모르지만 도시농부만큼은 제가 봐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 광역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시적으로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시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쭉 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균형하게 이제 청주가 의외로 이제 더 성장을 하는 그런 발판이 돼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중부내륙 특별법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지금 좀 바뀐 거라고는 청남대에서 저 관에서 운영하는 식당 운영하는 거 정도 물론 뭐 아직 짧은 기간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광역단체장이 보는 부분들이 네. 좀 필요하고 예.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오송 3산단 같은 경우 이시종 지사가 사실은 바이오 산단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미래 먹거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205만 평을 조성을 해놨는데 125만 평으로 축소해서 80만 평이 빠져버렸거든요. 사실은 김영환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먼저 번에도 도종환 전 의원님이 그 김영환 지사 그것을 위해서 몇 번이나 중앙부처에 찾아갔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바이오 산단하면은 저희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우리가 먹고 살아갈 미래 전략 사업인데 그 125만 평으로 80만 평이 이제 줄어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그걸 추가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반론 좀 들을까요? 예. 그 우리 허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산단을 그 충북을 봤을 때 산단이 어떻게 보면 충북을 먹여 살리는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영한 지사께서도 본인 나름의 도지사로서의 본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지가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뭐 지금 줄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개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늘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충북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전환에 대한 네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김영한 지사께서 초기 이제 일부 발언들 그 의도와 다르게 일부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사실은 잘해 오셨던 정책들마저도 그로 인해서 덮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이제 기초단체장의 역할까지도 너무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근래에 나왔던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간의 일종의 갈등설 같은 거의 단초라고 약간 그렇게도 좀 풀이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한 반론을 혹시 들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였지만 저희가 이제 갈등설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과 그리고 김영한 지사 간의 이제 갈등설 네네. 그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정책들과 서로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의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갈등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청주시의 발전과 본인이 원하고 계시는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들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 거고, 김영한 지사께서 입장에서도 도민분들 그리고 청주 시민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런 협의점을 찾아가는 단계인 네네.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뭐 서로를 뭐 험담하고 서로 간에 뭐 비난을 하고 이런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알겠습니다. 정당의 자치단체장이더라도 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여론의 요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아직까지 여론이 어떻게 이제 요동칠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바로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2대 2였고 이제 각 당에 원래 이제 있었던 지역들을 굳건하게 이제 수성을 했다라는 정도로 결과가 이제 일단은 나왔는데 사실 그 선거 결과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의 어떤 여파에서 총선까지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제 각 당이 잘 또 수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양당의 리더십, 중앙당 이제 얘기로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이제 좀 굳건히 서로 하면서 이제 더 가는 어떤 발판이 됐다고도 평가를 하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뭐 곡성이라든가 영광 이쪽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당연히 차지해야 될 의석이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연히 차지해야 될 선거였는데, 부산 금정이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인 건 맞는데 네네. 지금 같은 분위기였으면 저희들이 탈환을 해도 뭐 그런 분위기상 그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저게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그 전략이 먹히지 않았는가 해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상당히 잘 치른 선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저도 의원님은? 호청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구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윤희련 후보께서 뒤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지역들, 특히 인천 이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지킬 수 있었던 이 배경은 제가 봐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능력이 아닌가.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선거를 이끌어가는 전략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라도라고 한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 선거 직후에 이제 저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낙선 인사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남 도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색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네. 어떻게 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향후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이제 전국구 입지를 다져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일단 대통령과 거리감을 둬야 된다. 그럼 무조건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답안지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쓴 전략은 그건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고 일단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일성으로 내뱉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그 대통령에 대한 그 불만과 그러한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캐치하고 그 부분을 선거에 역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치른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권이 됐든 여권이 됐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이념 지지층들은 또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게 뭐 단순히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다, 뭐 거기에 힘을 실었다라고만 보기도 평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또 반면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저희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지역구 자체가 사실 인천 광화군도 마찬가지고 부산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봤을 때 각 정당에 대해서 득표율이라든지 지지율이 딱 보이는 지역구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일부 지는 지역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재 중앙 분위기로 했을 때 저희가 전환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쉽지 않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뒤집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능력이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한 5분 정도를 각 당의 향후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여론의 요동을 잡아오기 위한 이제 그 대책들을 좀 들어볼 텐데 민주당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초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겠다 지금 선포를 좀 한 상황에 다음 달 2일 뭐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 이런 것들 움직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많은 의석수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장외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겠다. 이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크게는 탄핵 빌드업을 이제 국민 여론전부터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정당에서 지금 뭐 탄핵을 빌드업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다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 사법 체계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률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분에 대한 그 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그런 맥락들이 장애투쟁과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좀 국회의 권한을 좀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 앞에 이제 평등해야 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명품백 의혹 그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에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 적용됐던 그러한 사법 체계의 집행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21대부터 22대까지 오기까지 민주당이 다수 정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만 생기면 기본적으로 탄핵을 먼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부분이 옳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탄핵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탄핵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탄핵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 운영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은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수 정당이 여론 형성을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거나 장애투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국민들 입장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인데 어쨌든 법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수백 번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러한 검찰총장, 검찰이 되면은 바람직한 검찰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이라는 그 권한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가겠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지금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혹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어찌됐든 검찰총장 탄핵 아니면 또 바깥에서의 장외 투쟁 등을 통해서 계속 동력을 더 얻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1심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면 충격이 없지는 않겠죠. 충격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3심제고 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사법적인 부분들로 들어온 거를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네. 보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사법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리더십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을 거고 이렇게 3심까지는 꾸준히 가지 않을까라고 네. 봐집니다. 오히려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야당을 압박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반면에 반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절대 권력, 야당 입장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질질 끌려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기관 자체가 저는 그래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법적인 기준에서 맞춰서 뭐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좋은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일련에 이루어지는 그 형평성 문제를 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공정하게 집행이 네. 돼야 되는 부분들은 꼭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9분 상의 허심탄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울러 허심탄회 TV는 오늘로 이 짧았던 여정을 좀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실험과도 같았던 라디오와 TV의 콜라보레이션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또 유튜브에서는 저희 9분 상의 허심탄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청주권은 107.1MHz, 충주권은 96.1MHz에서 평일 오전 11시 5분 여러분 계속 만나 뵙게 됩니다. 자, 두 분 끝인사 잠깐 들으면서 이제 보면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예, 이욱희 부위원장님. 네, 오늘 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요즘 정치를 보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망감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시금 정치가 이제 국민들께 희망과 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네.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바꿔나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허창원 전 의원님. 오늘부터 날이 유독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이욱희 위원장님과 우리 도민 시민들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고 그걸 꼭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훈남 정치인과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었고 저도 오늘 슈트를 좀 입고 올거 그랬나 봐요. 너무 멋지게 하셨는데요.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리겠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